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수와 화는 서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용어는 외우는 게 참 좋습니다. 수와 혹은 또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수와 혹은과 호장이라는 말, 호장 서로 감춘다. 요 말 두 개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 고전과 실제 현상을 근거로 수화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보는 강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호용기근. 원래는 저게 이제 태극도설에서 음양 혹은 이런 말에서 나온 겁니다. 서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수화가 현상에서 나타났을 때는 얼음과 탄, 석탄과 같이 서로 상극해요. 이거 누구나 다 현상에서는 아주 그냥 극도로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얼음과 석탄은, 석탄불은. 그런데 수와 화가 본원에 있어서는, 요거는 현상이라 그러면 이 본원에 있어서는 서로 뿌리를 같이 쓴다. 호용기근. 그렇기 때문에 수와 화의 그 차이를 나누기가 어렵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본원에서 호용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유명한 말들이죠. 음 중에 양이 있고 또 양 중에 음이 있다. 그것은 다소 관념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해석이. 수 중에 화가 있고 화 중에 수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는 저거 하는데, 예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했으니까 물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물이 있다. 그런데 땅의 근본을, 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근본을 뒀다는 거예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땅에 가까운 거예요. 땅에 가까운 본안이 아래에 친하고, 그러니까 물은 계속 아래로 흘리죠. 그거는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은 또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하늘에 있게 되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하늘에 있으면 기가 되니, 이것을 일러서 수생기, 수가 기를 생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았다고 하는 것보다 수가 기로 변화한 것이요. 이렇게. 기는 하늘에 근본한 것이니 위에 친한 거예요. 위에 친해요. 그러나 기가 땅의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수가 되니 이것을 일러서 기가 수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그냥 이해하는,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고 옛날 사람들이 쓴 문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쓴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일만 하면은 받아들이시고, 좀 불편하면은 그냥 접어두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런 개념, 수는 기가 기 형체다. 기가 형체로 드러나면은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수는 기가 형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기는 또 뭐냐?
수의 상이다. 형하고 상은 다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도 그 허사론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게 상이 뭐냐? 형은 진짜로 존재하는 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이 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나 수와 기는 본래 일물이나 하나의 물건이지만 하늘의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하니 요거는 주역 개사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제가 주역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와 같은 어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주역에 나왔으니까 공자가 말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주자가 성리학에서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 하면은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상고주의니까 합당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용어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으면은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이것이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날씨가 되게 추워요. 추운 날씨야. 그게 일종의 상이라고 보면 돼요. 춥다. 형체는 뭐냐면은 서리, 얼음, 추상적인 개념이 현상의 실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대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론 3편에서 이간론 할 때 이 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종의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냐? 천에 대한, 건에 대한 순종이에요.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있느냐로 인해서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소동파가 했더라고요. 소동파가. 이한영 씨가 책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읽었지? 저 책을 많이 읽은 게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는 않더라도 그 비슷한 것을 찾게 돼요. 이미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소동파가 제가 찾고자 하는 비슷하게 썼었는데 소동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소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더 충격적인 해석학이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 장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 역, 천. 땅은 땅 또한 하늘이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해석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 역, 천이다. 아주 비약적인 논리죠. 멋진 말이라고 봐요, 저는. 제천성상, 제지성형이 바로 지 또한 천이다. 왜냐면은 땅은 하늘에 대해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도 자기의 주장이 없이 하늘의 주장을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지 또한 천이라고 하는 해석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기가 뭐다, 수가 뭐다, 이것은 뭐냐면 그 소재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수가 기를 생화하는 것과 기가 수를 생하는 원인은 그 밥, 즉 그 화 때문이다. 이렇게 그 화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현상에서 화가 아니면 수는 기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화를 또한 기라하고 기를 또한 화라고 부를지라도 틀린 것은 아니나 예. 기를 화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 송대의 그 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동파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소강절이라고 하는 뭘 소강절은 아주 뭐 이수학의 대가예요. 이수학. 이거는 또 학문의 또 한 분야인데 그 북송 시절에 정이천 선생하고 소강절은 같은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랐어요. 정이천 선생은 도덕적인 것을 중요시 했다면은 이분은 이수학, 이건 아주 유명하죠. 이수학. 예, 이수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운수에 대해서 그 천지가 어떻고 국가의 운세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저거해서 이 소강 주자는 바로 정이천의 도덕 개념과 도덕적인 해석과 소강절의 이수학을 받아들였어요. 두 개 다. 그래가지고 주자는 그 자기 방식의 역학을 설명한 거예요. 예. 이 이수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누가 계승을 했냐면은 그 황진이하고 송도 3절로 나오는 무슨 선생이죠?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그 송도 3절에 들어가는 그 선생님하고 그분이 이수학을 계승했다고 보면 돼요. 퇴계 선생은 조금 이것을 좀 저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화는 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화무체. 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몸뚱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인해서 체가 된다. 그렇잖아요. 장작불이 있잖아요. 장작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장작이 없으면은 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무체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석유로 인해서 나온다더라. 석유가 없으면은 화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무체라고 한 거예요. 화는 자체적인 몸이 없고 다른 물건을 인용해서 체로 삼는다. 그래서 수가 또한 기라하고 고로 수역기 기역수라 하고 화역기 기역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건 또 너무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수의 진료와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맞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기릭남해라든가 후세 사람은 전부 다 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화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거를. 그 재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는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수에서. 자, 앞서서 이렇게 수류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상.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물이 흘러가는 상에는 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물은 화가 본래 여기 있네요. 수류 지상에 본래 존재하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현상의 상에 여기에는 화가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자의 원은 원래 기라고 하는 글자의 그 어원은 요런 모양. 고인이 화에서 증거를 취하지 않고 수에서 증거를 취한 것에서는 진실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뭐 많은 문헌들, 이거는 그 회남자에도 나오는 대표적인 거예요. 회남자에서. 그러니까 내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 건 전부 다 회남자를 갖다가 베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는 둥그렇고 발은 평평하니, 평평하고, 이거는 천지를 닮았다는 거죠. 사지 관절, 요거 벌써 숫자잖아요. 사지 12장부 12 360혈 1년의 숫자잖아요. 그죠? 네, 360일. 요거는 12개월. 네. 사지는 사계절. 이렇게 다. 옛날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 숫자 관념이 굉장히 투철해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거는 천지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위라고 하는 뭐뭐로 여기다 생각가 돼서 인체의 형상, 인체의 육체적인 몸뚱아리는 천지 도수, 도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1년은 4계절, 12달, 365일. 요게 바로 일종의 그 도수라고 그런 거예요. 정해진 어떠한 이치. 예. 사람의 그 형체가 천지 도수에 합해지는데 하물며 어찌 다만 형상뿐이겠는가. 생리현상도 천지의 기와와 합쳐진다. 이와 같은 학설에 대해서 그 우연이다, 이렇게 우연론도 있고, 예, 필연론도 있어요. 예, 이거는 해석학의 하나의 종류니까. 그러니까 예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맞춘 거고, 예. 이게 바로 도수다, 천지 도수다. 예. 그리고 요 중간에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24절기는 이거 다 숫자예요. 24절기는 우리가 그 15일마다 한 절기가 형성이 돼요. 15일. 그러면은 두 절기가 형성이 되면은 한 달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 주역의 그 건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제가 이렇게 각색해서 쓴 거예요. 제하지수, 수는 아래에 있잖아요. 수는 원래 아래로 흘러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주지하고, 이거는 제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재상지기, 위치에 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와 화는 소재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부른다. 형태가 변하니까. 재상, 위에 있는 기는 폐가 주재하며, 그 화는 신과 폐 중간에 거쳐야 하니 그것은 힘이 주재한다. 이거는 저도 뭐 그 나름대로 이것은 조금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체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 위치, 구조물,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자연 현상에 우리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폐가 위에 있고 신장이 밑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떠한 그 현상이 아닌가. 이 때문에 이렇게 받으니까 요게 유명한 말이에요. 요게 주역에 나오는 말. 본호 천자는 친상하고, 하늘에 본하는 거, 뿌리를 둔 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땅에 근본을 한 것은 아래의 친하니 이것이 우리 그 인체의 현상에서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그 100%는 아니더라도 멋있다.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 중에서 이런 것은 참고할 만하다. 예,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무를 그 누구를 실험하려고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던가 뭐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그 가지인지 알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그 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본호천사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 형태나 위치, 형태와 위치는 장부의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나름 이게 저는 멋있는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예로부터 사람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소천지. 인간은 천지와 같다. 작은 천지다. 또는 천인감응.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하고 응한다. 요거는 뒤에 제가 감응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 감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문에서도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동중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썼어요. 천인상감응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도덕적으로 좀 얘기했어요. 이거는 저는 자연 철학으로 얘기한 거고, 그건 뭐냐면은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은 하늘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내리고,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에서 나쁜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뭄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쌀 농사를 망치게 한다든가,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오늘날 기준에서. 그러나 저는 이것은 자연 철학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어찌 허언이겠는가. 저는 이것은 그 한의학에서 나름대로 그 양방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세계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예. 사람들이 혹 믿지 않더라도 그 대의는 나는 믿는다. 예. 현상 중에 수와 화와 기는 삼위일체다. 이거는 뭐 유명한 기독교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누군가가 이렇게 제 글을 볼 때 이 사람 이거 기독교 영향을 받았네. 예, 받았다고 봐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와 화와 기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다소 조금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뭐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상계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육기가 배웠잖아요. 풍, 한, 서, 습, 조, 하. 알고 보면 이것은 수화의 상에 불과하다. 수화가 서로 교제하는 중에 진태의 모습이다. 알고 보면은 수화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불교에서도 4대 적에서 지수화풍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수화풍. 풍도 수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도 마찬가지고 서습 조화도 이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핵심은 수화예요. 수화가 진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에 이 수화 진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와 화로 병독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변이 굳는 거, 조시가 생기는 거, 어혈이 생기는 거, 결국은 수화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수기가 부족함으로써 화가 너무
조혈로 현상이 발생되면서 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액 부족성.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떠한 용어들 이와 같은 개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수와 화가 서로 교제하는 중에 진태 성세의 상이다. 예. 알고 보면 핵심은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와 작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천지간에 주야 동정, 밤낮 언제든지 항상 육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의 그 문명의 이기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들은 이와 같은 현상하고 별개의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잠잘 때든 언제든지 간에 육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체의 그 장기가 인체 사이에 있어서도 기화라고 하는 작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앞서서 겹쳤네요. 장기가 인체에 있어서 기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표와 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표리, 반표발리 이랬잖아요. 예, 표리가 서로 원인이 되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 따로 리 따로가 아니라 표와 리가 서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피부와,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골수, 이건 표고 이거는 리라고 했으니까 피부와 그냥 구체적인 물질이니까 요거는 그냥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추상적인 용어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개념이잖아요. 피부와 골수가 서로 의지한다. 그거 마찬가지로 구규와 오장은 서로 상통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화 때문이다. 예, 우리가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을 쓰냐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내외 이론론, 내외 이론론과
예, 내외 이론과 뒤에 보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인체는 공간적이며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피부와 골수가 서로 극단적이잖아요. 예, 구교와 오장이 극단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현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소문과 그 난경에도 오장이 불화하면은 뭐 구교가 불리하다. 이것이 그 잘못되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멋진 말이에요. 그것을 이와 같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은 기화작용 때문이다. 자, 우리 한의학의 장점은 이론론, 통일성에 있다. 예, 저는 이것이 아주 멋진 의학이라고 봐요. 예, 지금은 너무 현대의학이 분석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반면에 우리 한의학의 장점은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르자면 우리 한의학의 특장은, 좋은 점은 오로지 전체적인 게 여기에 있다. 이 이론론, 통일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변화의 상은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다 해야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나 그 근원의 실체는 이와 같이 간단하다. 예, 뭐 제가 주제 넘게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기화도, 기화를 했는데, 기, 화, 수, 기,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가 뭐 장부, 폐, 심, 신, 비, 신, 여기에 그 오행도로, 오행 배속으로 하면 이게 바뀐 거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또 설명을 했는데, 표리도, 흉, 표, 복, 리, 반표 관리, 이것은 뭐 제가 책에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심이 가운데에 와도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 심에는 요거는 하나의 그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폐, 비, 신, 간은 전부 다 이렇게 달월, 이게 고기육이거든요. 이렇게 고기육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부수에, 자방 부수에 고기육이 있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모설이에요. 자모설. 자모. 이거는 글자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고기육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심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은 중앙에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은 기는 폐가 주지하고 신은 수가 주지한다. 거기에서 심은 화의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 나름대로, 예, 저도 뭐 이런 거를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걸 억지로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음양오행의 그 전통 한의학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로 하기 전에 이 녹화가 중단이 돼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랄까 잘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